오늘도 감동의 스토리 이야기를 가지고 감동의 항해를 시작합니다. 저는 데이비드 톰슨입니다. 미국 국제무역연구소 수석 분석가죠. 20년 동안 숫자만 봤습니다. 감정은 배제하고 오직 데이터로만 세상을 읽었습니다. 그게 제 무기였죠. 47일 전 트럼프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끝이다. 시장도 그렇게 믿었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휴대폰에 한 줄이 떴습니다. 루이지애나 LNG 낙찰 대한민국.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셔셔는 현역한 7조 원. 관세를 물리고도 이겼습니다.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제 예측이 끝난 겁니까? 저는 그 순간 뭔가 크게 잘못 봤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47일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트럼프가 연단에 섰습니다. 백악관 브리핑룸이었죠. 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3조 500억 달러를 내놔야 한다.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쉐어바나슈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선전포고였죠. 시장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한국조선주가 폭락했습니다. 현대중공업 마이너스 8%, 삼성중공업 마이너스 11%, 대우조선 해양 마이너스 9%, 패닉이었습니다. 권론이 대떠들어댔죠. 한국조선 관세 폭탄에 무너지나 트럼프의 철퇴에 한국 경제 직격탄. 저는 그날 밤 보고서를 썼습니다. 한 레버넌 스톰 60페이지였습니다. 제목은 이랬죠. 관세 시대의 조선산업 재편 한국의 쇠퇴와 미국의 기회. 언니의 큐슨 세계 그래프를 넣어놓았습니다. 자피 리에블께 각주를 달았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제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관세 12%는 치명타다. 한국 조선사는 가격 경쟁력을 잃는다. 미국과 유럽 조선소가 기회를 잡는다. 숫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데이터가 증명했죠. 동료들이 제 보고서를 칭찬했습니다. 톰슨 역시 정확해. 이번에도 네가 맞았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했죠. 20년 경력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7일 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먼저 5시 7분이었습니다. 속보 알림이 떴죠. 루이지애나 LNG 프로젝트 최종 낙찰 대한민국. 저는 화면을 멍하니 봤습니다. 52억 달러. 한화로 7조 원, 니세버닌, 그리고 그 옆에 세 글자. 세맘, 대한민국, 소니 어르터니리치, 로부터 쌈시월겸. 이게 뭡니까? 관세 12%를 물리고도 이겼다는 겁니까? 제 계산이 틀렸습니까? 아니면 제가 놓친 변수가 있었던 겁니까? 저는 제 책상을 봤습니다. 60페이지짜리 보고서가 거기 있었습니다. 표지가 저를 조롱하고 있었죠. 한국의 쇠퇴와 미국의 기회. 쇠퇴요? 7조 원을 따낸 나라가 쇠퇴했습니까? 동료 제임스가 다가왔습니다. 톰슨 봤어? 한국이 이겼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이긴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제임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모르겠어. 관세를 더해도 이겼다잖아. 말이 안 돼. 저는 다시 휴대폰을 봤습니다. 기사가 떴습니다. 한국 관세 장벽 뚫고 52억 달러 계약 단행. 트럼프 압박에도 한국 조선 승리. LNG선 기술력 관세보다 강했다. 기술력이요? 저는 코웃음 쳤습니다. 기술력으로 관세 12%를 이긴다고요? 말이 됩니까?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12%는 12%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수학이죠. 그런데 제 손이 떨렸습니다. 왜 떨립니까? 저는 냉정한 분석가입니다. 데이터만 믿는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제 데이터가 저를 배신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죠. 생각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뭔가 놓쳤습니다. 베니모아는 워원에서 뭐한 스미논에서 모습니다. 20년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는 없습니다. 그때 제 시선이 화면 한 구석에 멈췄습니다.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납기 준수 페널티 하루 50만 달러.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하루 50만 달러. 한 달이면 겨우 500만 달러. 두 달이면 4천만 달러. 잠깐. 관세 12%가 얼마죠? 52억 달러의 12%는 6억 2,400만 달러입니다. 그런데 납기가 두 달만 늦어져도 3천만 달러를 물어내야 합니다. 만약 석 달 늦으면요, 넉 달 늦으면요. 제 손이 계산기를 잡았습니다. 숫자를 두드렸습니다. 관세 6억 2,400만 달러. 납기 지연 4개월 역전 2년만 달러. 보험료 증가 4천만 달러. 금융비용 증가 3천만 달러. 총 1억 1천만 달러. 그럼 실제 손실은요? 관세를 물려도 납기를 지키면 더 싸다는 겁니까?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이 대한민국 그 세 글자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관세를 맞았습니다. 시장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빌레쇼르시언 언론이 끝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겼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확인해야 한다. 이쇼, 느비신 한데 제임스가 돌아봤습니다. 뭐?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이 현장에 가야 합니다. 진실은 데이터가 아니라 현장에 있습니다. 제 20년이 틀렸을 리 없습니다. 분명히 뭔가 있습니다. 숫자 뒤에 숨겨진 진실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찾아야 합니다. 휴대폰을 다시 봤습니다. 대한민국 낙찰 그 세 글자가 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관세 12% 남기 페널티, 한국의 낙찰. 숫자들이 계속 돌아갔습니다. 뭔가 맞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헐더 루이지애나 프로젝트 관련 브리핑이었죠. 본사 12층 회의실이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이 벽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매니저 로버트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 있었죠. 시작하겠습니다. 그가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스크린에 타임라인이 떴습니다. 루이지애나 LNG 프로젝트입니다. 총 52억 달러 규모죠. LNG 운반선 4척 건조 계약입니다. 납기는 2027년 3월입니다. 로버트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그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붉은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지연 페널티 하루 50만 달러.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발주가 아닙니다. 로버트가 말했습니다. 이건 시스템의 심장입니다. 루이지애나 터미널 전체 수출 일정이 이 배세척에 달려 있습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전체 공급망이 무너집니다. 슈레이전야. 저는 노트 1 적었습니다. 납기가 생명이다. 로버트가 계속했습니다. 입찰에는 세 나라가 참여했습니다. 한국, 중국, 유럽입니다. 스크린에 표가 떴습니다. 기술 점수, 가격, 납기였죠. 기술 점수입니다. Partnering in 3 year, 한국 95점, 중국 78점, 유럽 88점. 한국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가격입니다. 이전에 된 한국 52억 달러, 중국 46억 달러, 유럽 월시를 환원선로 유라스리 아리 유성대르나 한국이 중간이었죠. 그런데 다음 슬라이드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관세 포함 가격입니다. 한국 58억 2,400만 달러, 중국 51억 5,200만 달러, 유럽 58억 달러. 중국이 가장 쌌습니다. 한국은 가장 비쌌죠. 회의실에 중얼거림이 퍼졌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을? 말이 안 돼. 가격이 제일 비싼데? 로버트가 손을 들었습니다. 조용해졌죠.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이 납기 리스크 분석입니다. 표가 나타났습니다. 한국, 중국, 유럽의 과거 납기 준수율이었습니다. 한국 납기 준수율 95%, 평균 지연일수 0.81. 중국 납기 준수율 68%, 평균 지연일수 47일. 유럽 납기 준수율 80%, 평균 지연일수 23일. 저는 손이 멈췄습니다. 47일이요? 중국이 평균 47일 늦는다고요? 로버트가 말했습니다. 47일 지연이면 페널티가 얼마죠?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2,050만 달러입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중국 가격이 46억 달러입니다. 관세 포함 51억 5,200만 달러죠. 하지만 페널티 2,950만 달러를 더하면 로버트가 레이저 포인터를 들었습니다. 53억 8,700만 달러입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한국은 58억 2,400만 달러, 중국은 53억 8,700만 달러. 여전히 중국이 쌌습니다. 그런데 실이 로버트가 말했습니다. 이건 평균입니다. 지금 최악의 경우를 봐야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최악 시나리오 중국 6개월 지연 시 숫자가 나타났습니다. 페널티 월 1,000만 달러, 금융비용 증가 4,000만 달러, 버스 사운드 보험료 증가 1,000만 달러, 총 1억 2천만 달러 추가 손실. 그럼 총 비용은? 로버트가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죠. 그러신 그가 와서 직접 말했습니다. 6위 주신 6억 5,200만 달러입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6억이요? 한국은 58억 2,400만 달러입니다. 관세를 물려도 8억 2,800만 달러 싸다는 겁니다. 로버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회의실이 이 정적에 빠졌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 보고서가 머릿속에서 불타고 있었죠. 로버트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결론입니다. 내긴 관세를 포함해도 한국이 가장 경제적입니다. 이건 가격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입니다. 그나 프레이히니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나갔습니다. 저는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스크린을 바라봤죠. 숫자들이 아직 거기에 있었습니다. 납기 준수율 95%, 평균 지연 0.81. 그 숫자들이 관세 15%를 이겼습니다. 가격이 아니었습니다. 이틀내에 크리스티안을 시어머니 어스로스입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관세를 이긴 게 아니라 준비가 이긴 거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메일이었습니다. 그 발신자는 로버트였죠.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LNG선 기술 설명 읽어보세요.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LNG는 영하 162도에서 운반됩니다. 부피는 역비계분의 1로 압축됩니다. 화물창 정밀도 오차는 0.2mm 이내여야 합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이며 머리카락 두께가 0.1mm입니다. 그보다 2배 굵은 오차만 허용된다는 겁니까? 계속 읽었습니다. 온도 변화 1도의 화물창 압력이 10% 변합니다. 압력 제어 실패 시 폭발 위험이 있습니다. 이건 뭔 배가 아닙니다. nen 움직이는 실험실입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실험실이요? LNG선이 실험실이라고요? 실외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배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과학이었습니다. 정밀도였습니다. 힌트리 하남 기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계산기를 켰습니다. 다시 계산했습니다. 이번엔 다르게 계산했습니다. 관세 12% 6억 2,400만 달러, 페널티 리스크 2개월 3천만 달러, 보험료 증가 5천만 달러, 납기 지연 리스크 4개월 1억 2천만 달러, 총 리스크 비용 1억 7천만 달러, 한국 가격 58억 2,400만 달러에서 리스크를 빼면 실질 비용은 58억 1,400만 달러 그대로였습니다. 왜냐하면 리스크가 거의 없었으니까요. 중국 가격 51억 올라온 200만 달러에 리스크를 더하면 실질 비용은 69억 1,200만 달러였습니다. 이제 저는 펜을 놨습니다. 숫자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폰인 캐너스 관세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납기가 문제였습니다. 신뢰가 답이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은 가격이 아니라 신뢰로 입찰했다. 그리고 다시 적었습니다. 나는 다시 계산하기 시작했다. 이번엔 감정 없이 오직 진실로. 저는 결정했습니다. 현장으로 가야 한다고. 그냥 데이터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진짜 이유를 알아야 했죠. 사흘 후 저는 루이지애나에 있었습니다. 공항에 내리는 순간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습했죠. 드니는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7주 원의 냄새였습니다. 저는 렌터카에 올라탔습니다. 플라크민스 터미널로 향했죠. 1시간을 달렸습니다. 도로 양옆으로 광활한 습지가 펼쳐졌습니다. 저 멀리 산업단지가 보였죠. 거대한 탱크들이 햇빛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에너지 수출의 심장부였습니다. 터미널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경비가 신분증을 확인했죠. 데이비드 톰슨 국제무역연구소. 경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로버트 매니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버트가 정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남을 악수를 했죠. 톰슨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의 손이 거칠었습니다. 현장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보여드리죠. 로버트가 픽업 트럭을 몰았습니다. 터미널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거대한 파이프라인이 보였습니다.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죠. 저게 LNG 수출 라인입니다. 로버트가 말했습니다. 하루 낮 2천만 톤을 처리합니다. 배가 없으면 저 라인이 멈춥니다. 라인이 멈추면 손실이 시작되죠.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납기가 전부다. 픽업 트럭이 멈췄습니다. 그나먼 바다가 보였습니다. 부두였죠. 거대한 크레인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로버트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여기입니다. 우리는 컨테이너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또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었죠. 벽에 거대한 화이트보드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 조선소 도크 현황이 적혀 있었습니다. 로버트가 화이트보드를 가리켰습니다. 그 터르스는 입찰 전에 우리가 조사한 겁니다. 유럽 도크 현황입니다. 빨간 펜으로 X 표시가 가득했습니다.
프랑스 2028년까지 만석, 독일 2027년 하반기까지 꽉 참, 네덜란드 2027년 9월까지 예약 완료. 이 유럽은 불가능했습니다. 로버트가 말했습니다. 납기를 못 맞춥니다. 그가 다음 칸을 가리켰습니다. 제이크는 중국입니다. 중국도 빨간색이었습니다. 그러나 상하이 벌크선 계약으로 묶임, 다롄 군함 건조로 여유 없음, 광저우 컨테이너선 수주로 도크 포화. 중국도 문제였습니다. 로버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도크는 있는데 LNG선을 받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벌크선이 더 돈이 됐거든요. 저는 멈췄습니다. 벌크선이요? 네, 나. 로버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벌크선은 6개월이면 됩니다. LNG선은 2년 걸리죠. 조선소 입장에선 벌크선 4척이 LNG선 1척보다 나은 겁니다. 회전율이 높으니까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중국 조선소는 단기 수익을 택했습니다. LNG선은 리스크가 컸죠. 그럼 한국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로버트가 화이트보드 오른쪽을 가리켰습니다. 파란색 동그라미가 3개 있었습니다. 한국 거제 조선소. 도크 3개 비어있음. 기간 8개월. 글레이시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8개월이요? 도크를 8개월이나 비워뒀다고요? 뭐네? 이렇게 앤큰 로버트가 말했습니다. 그게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도크 하나가 한 달에 얼마죠? 5원 정도입니다. 로버트가 대답했습니다. 폰이나 그러쇼는 8개월이면 40억 원입니다. 도크 3개면 그 20억 원이죠. 제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120억 원을 그냥 날린 겁니까? 로버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날린 게 아닙니다. 그에나 투자한 겁니다. 저는 그를 봤습니다. 투자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로버트가 말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요. LNG 시장이 폭발할 걸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도크를 비워뒀습니다. 준비했던 거죠. 저는 화이트보드를 다시 봤습니다. 유럽 X, 중국 X, 한국 원, 레이슨. 이건 도박이 아닙니다. 일단 유럽은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설계된 배팅입니다. 로버트가 웃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겼습니다. 그때 노트북이 울렸습니다. 화상회의 알림이었죠. 로버트가 화면을 켰습니다. 한국 측 기술 담당자입니다. 이 박사님이십니다. 화면에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죠. 안녕하십니까. 이상훈입니다. 저는 인사했습니다. 데이비드 톰슨입니다. 시어티 질문이 있을 때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이 박사가 말했습니다. 토크를 8개월이나 비워두셨다고 들었습니다. 손실이 120억 원이라고요. 그런데 우엔에 나신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 박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손실이 아닙니다. 투자입니다. 무슨 투자죠? 시간에 대한 투자입니다. 유리핀서 목소리가 차원했습니다. 우리는 세너샤워 현행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기자재를 선계약했습니다. 디지털 시운전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도크가 비어있는 동안 우리는 모든 준비를 끝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도크는 비었지만 준비는 가득했다. 일반적으로 LNG선은 31개월 걸립니다. 이후에 이 박사가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21개월이면 됩니다. 10개월을 단축했습니다. 10개월이요? 저는 놀랐습니다. 선행 설계 덕분입니다. 강제 절단 전에 이미 모든 도면이 나와 있었습니다. 용접 순서까지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첫날부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지연이 없었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럼 도크를 비운 게 시간을 채운 겁니다. 나이트 박사가 말했습니다. 8개월 비워두고 10개월 단축했습니다. 순이익 2개월입니다. 그게 우리 전략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비워둔 게 아니었습니다. 미래를 예약한 거였습니다. 도크의 공백은 공포였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공백에 확신을 채웠다. 로버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스르스, 원이마사피나 그게 한국입니다. 화상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컨테이너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가 부두를 때리고 있었죠. 가스네님은 저는 발을 마시 우젠 너 싸움이 됐는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정치는 압박했고 산업은 준비했다. 진실은 도크에 있다. 그때 제 20년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루이지앤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워싱턴이 움직였습니다. 아침 9시 백악관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생중계를 봤죠. 대변인이 이 연단에 섰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오늘부터 Buy American Stronger Tariff Act가 발효됩니다. 대변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외국산 선박 부품에 대한 통관 검수가 강화됩니다. 기술 인증 기준이 상향됩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통관 강화요. 검수 기간이 4주에서 10주로 연장됩니다. 모든 부품은 미국 표준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대변인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이는 미국 산업 보호를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저는 계산기를 켰습니다. 4주에서 10주요, 6주 지연입니다. 하루 $50만 페널티면 6주는 2진 $100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로버트였습니다. 이라크 시스메스. 톰슨 봤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봤습니다. 더너살 난리 났어요. 위험. 로버트가 말했습니다. 검수 6주 지연이면 전체 일정이 무너집니다. 긴급회의 소집됐어요. 지금 당장 오세요. 저는 차를 몰았습니다. 본사까지 30분이 걸렸죠. 회의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50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굳은 얼굴이었습니다. 로버트가 스크린을 켰습니다. 상황 선황 보고입니다. 붉은 숫자들이 나타났습니다. 통관 지연 6주 페널티 $2,100만. 일정 지연으로 인한 금융비용 증가 $4,700만. 총 $6,800만 추가 손실입니다. 회의실이 무거워졌습니다.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살인이야. 앤디, 로버트는 개설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더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최악의 경우 검수에서 재작업 요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추가로 3개월 지연됩니다. 3개월이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인도롬. 그럼 페널티만 사는이 $500만. 금융비용까지 합치면 $1억 넘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순위, 정치의 숫자가 산업의 목을 조였다. 터미널 운영 책임자가 일어났습니다. 나 제임스였죠.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가 소리쳤습니다. 정치는 관세를 말하지만 우리는 납기를 봅니다. 검수 6주 지연이면 2027년 봄 수출 일정이 다 무너집니다. 회의실이 술렁이었습니다. 제임스가 계속했습니다. 이건 너 뭐가나 아니 마셔. 자살입니다. 우리 스스로 목을 조르고 있어요. 로버트가 손을 들었습니다. 진정하세요, 제임스. 진정하라고요? 제임스가 벽에 캘린더를 가리켰습니다. 붉은 마킹이 가득했습니다. 저기 보이죠? 지연 시 하루 $50만. 정치는 구호를 외치지만 우리는 저 숫자로 울고 있습니다. 저는 제임스를 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절규가 섞여 있었습니다. 20년 현장 경력자의 절규였죠.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나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 DC의 하늘이 흐렸습니다. 이건 더 이상 조선의 문제가 아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시스템의 문제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메일이었죠. 발신자는 백악관 경제정책실이었습니다. 제목이 보였습니다. 긴급 청문회 소집 외국산 선박 계약 재검토. 저는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데이비드 톰슨, 귀하는 전문가 증인으로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증인이요? 저를요? 다음 날 저는 청문회장에 있었습니다. 이오인험 의회 내 건물 3층이었죠. 거대한 홀이었습니다. 의원 10명이 반원형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청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귤날랜드슨 오늘의 안건은 루이지애나 LNG 프로젝트 재검토입니다. 저는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마이크가 앞에 있었죠. 한 의원이 말했습니다. 톰슨 씨, 당신은 한국 계약을 지지합니까? 저는 마이크를 당겼습니다. 저는 숫자를 지지합니다. 무슨 뜻이죠? 한국 계약은 관세 포함해도 가장 경제적입니다. 리스크까지 계산하면 대안이 없습니다. 다른 의원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관세를 물렸습니다. 압박했죠. 그런데 그들이 이겼습니다. 이건 굴욕 아닙니까?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하니맘.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건 니는 굴욕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현실이요. 네. 인도롬. 정치는 벽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그 벽이 산업의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통관 6주 지연이면 우리가 페널티 2,100만 달러를 물어냅니다. 누구한테요? 우리 스스로한테 물어냅니다. 의원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래도 미국 산업을 보호해야 하지 않습니까? 보호하려면 대안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미국 조선소가 LNG선을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유럽은요, 도크가 꽉 찼습니다. 중국은요, 납기를 못 맞춥니다. 그럼 누가 남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국만 남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의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증언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청문회가 끝났습니다. 저는 홀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로버트를 만났습니다. 잘했어요, 톰슨.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저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그게 용기죠. 로버트가 웃었습니다. 저는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죠. Here, 워싱턴의 거리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바빴습니다. 하지만 저는 느렸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이 데이터브리남 노트를 꺼냈습니다.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정치가 벽을 세울 때 산업은 다리를 놓는다. 그리고 다시 적었습니다. 나는 이제 데이터로 싸울 것이다. 퀸의 놈. 넌 진실을 위해서 제20년이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의 목소리 대신 현장의 숫자를 증언하기로 했습니다. 진실은 데이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데이터의 증인이었습니다. 청문회 이틀 후 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내 목적지는 상하이였습니다. 중국을 직접 봐야 했습니다. 왜 그들이 패했는지, 숫자 뒤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야 했죠. 13시간 비행 끝에 상하이 푸둥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저녁 8시였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화려했죠. 넌사인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후동중화 조선소로 향했습니다. 상하이 외곽이었죠. 후인양 1시간을 나뉘어 싸민 공장 지대가 나타났습니다. 정문이 보였습니다. 굿 디사이터 고대 오사마인 후동중화 조선세계 3위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죠.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한 담당 엔지니어가 나왔습니다. 리청이라고 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였죠. 환영합니다, 톰슨 씨. 그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안내해 주시죠.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조선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크가 보였습니다. 거대했죠. 축구장 4개 크기였습니다. 니컬콘디션, 비허니어 있었습니다. 저 도크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나 우원한 리청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3년째 LNG선 수주가 없습니다. 3년이요? 네. 인도롬.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 LNG선은 2022년이었습니다. 저는 도크를 봤습니다. 불빛은 화려했지만 도크는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안손 리청이 차를 내왔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냈죠. 질문이 있으단 이사소마미든 납기 준수율이 어떻게 됩니까? 리청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65%입니다. 평균 지연일수는요? 47일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저는 적었습니다. 68%, 47일. 한국은 95%와 0.8일이었죠. 세금은 차이가 컸습니다. 초기 결합률은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8%입니다. 리청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8%보아요. 한국은 2%였습니다. 4배 차이였죠. 금융 리스크 프리미엄은요? 리청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50% 증가했습니다. 은행들이 우리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켰습니다. 결합률 8%, 납기 지연 47일, 리스크 프리미엄 50%. 이 숫자들이 모든 걸 말하고 있었습니다. 가격은 싸지만 시간은 비쌌다. 제가 제 중은 열심었습니다. 리청이 저를 봤습니다. 우리는 가격으로 경쟁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신뢰로 선택했습니다. 회의를 튀어나오는 게 제가 물었습니다. 날 리청이 창밖을 봤습니다. 속도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 빨리 커졌습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조선소를 10개 늘렸습니다. 도크를 50개 만들었죠.
회하시만트 하지만 기술은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어 써놨습니다. 양은 늘었지만 질은 뒤처졌다. LNG선은 다릅니다. 리청이 계속했습니다. 컨테이너선이나 벌크선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영하 162도, 오차행원, 이멘돌, 용접 정밀도, 시구큰. 우리는 그 기술을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그네게 레디움을, 시그름을더니요. 리청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배우고 있습니다. 가난해한 하지만 늦었습니다.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리청을 봤습니다. 그의 눈에 피로가 보였습니다. 패배의 피로였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Sir와 Sir 제가 말했습니다. 루이지애나 프로젝트에 입찰했습니까? 헤스와 하선 에미라 Sir yours sir. 리청이 대답했습니다. 가격이 가장 쌌죠? 네. 인도르 스모알 너시나 46억 달러였습니다. 한국보다 6억 쌌습니다. 그런데 왜 패했습니까? 리청이 긴 침묵 끝에 말했습니다. 우리는 싸게 제시해도 선택받지 못합니다. 신뢰를 잃었거든요. 그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가격은 순간이지만 신뢰는 자산이었습니다. 중국은 가격을 선택했고 한국은 신뢰를 쌓았습니다. 조선소를 나왔습니다. 개념 저녁이었습니다. 상하이 야경이 펼쳐졌죠. 고층 빌딩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황포강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호텔 창가에 섰습니다. 시어민 이 야경을 바라봤죠. 하리기념스러운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소 도크는 비어 있었습니다. 거품이 꺼지면 남는 건 진짜 기술뿐이다. 제가 제 중은 열쇼였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빈 도크는 같았다. 하지만 의미는 달랐다. 그리고 다시 적었습니다. 한국은 미래를 예약했고 중국은 과거에 갇혔다. 다음 날 저는 다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거제였습니다. 한국의 조선소를 직접 봐야 했죠. 12시간 비행 끝에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차로 1시간을 더 갔습니다. 거제도였죠. 바다가 보였습니다. 푸른 바다 위로 거대한 크레인들이 솟아 있었습니다. 한국의 조선소였습니다.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거제 조선 세계 1위라는 간판이 보였죠.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이상훈 박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화상회의에서 봤던 그 사람이었죠. 환영합니다, 톰슨 씨. 그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직접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Sir와 Sir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조선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크가 보였습니다. 상하이보다 더 컸습니다. 그리고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에렌션 4척이 건조 중이었습니다. 용접 불꽃이 튀었습니다. 크레인이 거대한 강제를 들어 올렸죠. 수천 명의 인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게 루이지애나 프로젝트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순 해보면요. 이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샤나 이틀보서는 10분안에 완성됐습니다. 일정대로입니다. 저는 도크를 봤습니다. 정밀했습니다. 체계적이었습니다. 후레이야 혼란이 홈스로 마셔 맨디. 중국과 뭐가 다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이 박사가 웃었습니다. Serious 유리 준비입니다. 준비요? 네. 인도르. 우리는 30년을 준비했습니다. 1994년부터 LNG선을 만들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샹킨 투범 배웠습니다. 내년은 다시 만들었습니다. 또 실패했습니다. 썼습니다. 트레이크 타나도 또 배웠습니다. 2024년까지 우리는 60척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몇백 척이요. 중국은 속도를 택했습니다. 아르네나나 우리는 깊이를 택했습니다. 이 박사가 말했습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저는 노트에 적어 써놨습니다. 싸다는 건 한순간이고 믿을 수 있다는 건 한 세대였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바다가 붉게 물들었죠. 저는 도크를 바라봤습니다. 용접 불꽃이 여전히 튀고 있었습니다. 신뢰는 가격표에 적히지 않는다. 제가 제 중은 열쇼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숫자 위에 있었다. 거제에서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중국의 빈 도크, 한국의 가득 찬 도크. 그 대비가 선명했습니다. 4월 후처럼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대로 된 분석을 해야 한다고.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편견이 아니라 진실로 말이죠. TCO 모델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Total Cost of Ownership, 총소유 비용 분석이었습니다. 단순한 구매 가격이 아니었습니다. 30년 운항 비용 전체를 계산하는 거였죠. 초기 가격, 연료비, 정비비, 보험료, 금융비용, 페널티 리스크까지
모동 10월 내원었습니다.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나 엑셀 시트를 열었죠. 첫 번째 열에 한국산 LNG선을 적었습니다. 두 번째 열에 중국산 LNG선을 적었습니다. 초기 가격부터 시작했습니다. 한국 58억 2,400만 달러, 중국 51억 5,200만 달러, 중국이 6억 7,200만 달러 샀습니다. 12% 차이였죠. 처음엔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다. 제가 저 중원 요울쇼를 얻었습니다. 다음은 보일오프 손실이었습니다. LNG는 영하 160도입니다. 운반 중에 조금씩 증발하죠. 그게 보일오프입니다. 자료를 찾았습니다. 한국산은 하루 0.08%, 중국산은 하루 0.15%. 빛이 작은 차이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30년이면 달랐습니다. 회사는 하나는 계산했습니다. 한국 30년 누적 손실 8,660만 달러, 중국 30년 누적 손실 1억 6,325만 달러, 차이가 7,665만 달러였습니다. 제 손이 멈췄습니다. 0.07% 차이가 30년이면 600만 달러가 된다고요?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한다. 제가 적었습니다. 다음은 재액화 효율이었습니다. 증발한 가스를 다시 액화하는 시스템이죠. 한국 효율 95%, 크메르의 선원, 중국 효율 88%, 30년 비용 차이 4,200만 달러, 정비 주기를 계산했습니다. 한국 5년마다 1회, 회당 300만 달러, 중국 3년마다 1회, 회당 450만 달러, 30년 비용 차이 700만 달러. 보내기버 월험료를 조사했습니다. 보험사들이 선박 신뢰도에 따라 보험료를 다르게 매긴다는 걸 알았죠. 한국 연 연료율 8%, 초리원, 중국 연 1.4%, 30년 비용 차이 1억 500만 달러. 제 손이 떨렸습니다. 보험료만 1억 달러 차이라고요? 금융 비용을 계산했습니다. 은행들이 위험도에 따라 이자율을 다르게 적용했습니다. 한국 연 4.2%, 이 중국 연 8%, 30년 비용 차이 과할 300만 달러. 마지막으로 페널티 리스크를 넣었습니다. 납기 지연 확률과 운항 중 고장 리스크였죠. 한국 납기 준수율 95%, 고장 리스크 2%, 중국 납기 준수율 68%, 고장 리스크 8%. 시아셔널 예상 손실을 계산했습니다. 하나는 한국 3천만 달러, 하나는 중국 1억 8천만 달러, 차이가 1억 5천만 달러였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켰죠. 이제 합계를 낼 차례였습니다. 엑셀 하단에 총 30년 비용이라고 적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엔터를 눌렀죠. 숫자가 나타났습니다. 한국 82억 6군 900만 달러, 중국 107억 900만 달러, 차이 24억 막 5천만 달러.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24억 달러요? 초기에는 중국이 6억 7,200만 달러 쌌습니다. 하지만 30년 후엔 한국이 24억 4천만 달러 쌌습니다. 이건 신념을 뒤엎는 숫자였다. 제가 저 중원 요울쇼를 얻었습니다. 사실 저는 검증이 필요했습니다. 혼자만의 계산으로는 부족했죠. 전문가들의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보험사에 전화했습니다. 한국산과 중국산 LNG선의 보험료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담당자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최고 등급입니다. 30년 사고율이 0.3%입니다. 중국은 1.2%죠. 금융사에 전화했습니다. LNG선 금융시 이자율 차이가 있습니까?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당연히 리스턴이 있습니다. 니한한의 원소 프리미엄 가격입니다. 중국은 리스크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운항사에 전화했습니다. LNG선 선택 기준이 뭡니까? 선장 출신 담당자가 대답했습니다. 신뢰원 저희시험 개인이 바다 한가운데서 고장나면 끝입니다. 가격 몇 억 아끼려다 수백억 날립니다. 모두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 신뢰도가 최고 등급이라는 것, 숫자가 그걸 증명했습니다. 관세를 물려도 한국이 더 싸다. 이 너마이센싱아라는 분이 적으셨습니다. 숫자가 그렇게 말했다. 저는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을 바꿨습니다. 예전 제목 유행을 지웠죠. 관세 시대의 조선산업 재편 한국의 쇠퇴와 미국의 기회. 그 제목이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새 제목을 적었습니다. 시간을 지배한 자 한국의 전략적 승리. 본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터를 하나씩 넣었죠. 슈트리 그래프를 만들었습니다. 표를 그렸습니다. 24시간을 쉬지 않고 썼습니다. 3일 후 보고서가 완성됐습니다.
시어디 와서더 80페이지였었습니다. 산프디게 그래프 53개 각주가 있었죠.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정치는 소음을 만들고 산업은 결과로 답했다.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클릭 소리가 났죠. 조용했지만 무거운 소리였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너너와는 새벽 4시였습니다. 워싱턴의 거리가 고요했죠. 저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식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죠. 데이터는 감정을 몰랐다. 그래서 더 믿을 수 있었다. 제가 제 중을 열시렸습니다. 관세가 아닌 계산이, 정치가 아닌 준비가 진실을 이겼다. 노트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한 줄을 적었습니다. 모든 변수는 사라지고 한 단어만 남았다. 실로에. 그리고 다시 전문함 적었었습니다. 나는 내 보고서를 고쳤었다. 진실을 위해서. 저는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수신제 로버트 제임스 청문회 의원들을 넣었습니다. 저만든 제목을 적었습니다. 루이지애나 프로젝트 최종 분석 TCO 기반 검증 완료. 보고서를 첨부했습니다. 손가락이 전송 버튼 위에 멈췄습니다.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제 20년을 뒤집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틀렸다고 인정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 진실이 더 중요했습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건 더 이상 보고서가 아니다. 제가 제 중을 열어렸습니다. 선언문이다. 제 보고서가 폭탄이었습니다. 이틀 만에 워싱턴 전체가 떠들썩해졌습니다. 이 언론이 움직였죠. 20년 경력 분석가 한국 편들다. 관세 무용론 제기. 톰슨 보고서 백악관 당혹. 저는 이에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진실이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워싱턴 본사 12층 회의실이었습니다. 전 세계 기자 200명이 모였죠. 카메라가 빽빽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스크린에 로고가 떴습니다. 루이지애나 LNG 프로젝트 최종 확정. 에너지부 차관이 연단에 섰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죠. 인더선 발표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루이지애나 LNG 프로젝트 52억 달러 규모. 최종 낙찰 대한민국 액션엠 계약 확정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일부는 야유를 보냈죠. 브리케타니는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차관이 계속했습니다. 이건 굴복이 아닙니다. 서디카만 합리입니다. 우리는 30년 총비용을 분석했습니다. 관세를 포함해도 한국이 가장 경제적이었습니다. 이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관세를 물렸지 않습니까? 압박했죠? 차관이 대답했습니다. 압박은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바꾸지 못했습니다. 기술은 관세보다 강했습니다. 다른 기자가 소리쳤습니다. 이건 패배 아닙니까? 안에 맛이 있나? 회의 찰카관이 그네 고개를 저었습니다. 패배가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Sir, 스트레이트. 우리는 납기를 지켜야 합니다. 페널티를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차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전문가 증언이 있겠습니다. 데이비드 톰슨,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연단으로 걸어갔죠. 200개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데이비드 톰슨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진정시켰죠. 저는 20년 동안 숫자를 봤습니다. 이번에도 숫자를 봤습니다. 스크린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30년 총비용 분석입니다. 이 막대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한국 82억 달러, 중국 107억 달러, 차이가 선명했습니다. 관세를 물려도 한국이 24억 달러 쌉니다. 이건 가격이 아닙니다. 풀리 신뢰의 값입니다. 하이브리담 셰어라인을 연었습니다. 납기 준수율입니다. 한국 95%, 중국 68%. 시험 등급입니다. 메리 커니버, 한국 최고, 중국 중하위. 고장률입니다. 한국 2%, 중국 8%. 흔히게 대한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숫자가 말하고 있었죠. Weighted this year 정치는 벽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산업은 다리를 놨습니다. 관세는 12%였습니다. 하지만 준비는 100%였습니다.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한국은 30년을 준비했습니다. 위리 2,500척을 만들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배웠습니다. 도메인, 셀리디오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게 오늘의 결과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한 문장이 떴습니다.
진짜 승리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준비해서 선택받는 것이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일어서는 사람들도 있었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리어리린 연단에서 내려왔습니다. 로버트가 다가왔습니다. 톰슨 훌륭에만 셔모한 그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제임스도 왔습니다. 고마워요. 진실을 말해줘서. 하이티, 저는 웃었습니다.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발표가 끝난 다음 날 또 다른 뉴스가 터졌습니다. 미국 해양청 새로운 프로젝트 운영 지침 발표. 시아데드와 저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신리암 지침 이름이 보였습니다. K-ship standard. 제브레이지 저는 멈췄습니다. 큐 한국의 K였습니다. 내용을 읽었습니다. 선행 설계 80% 완료 의무화. 기자재 사전 확보 시스템, 디지털 시운전 예방 정비 체계 모두 한국이 했던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의 방법이 미국의 표준이 된 겁니다. 표준에 머리 글재 K가 붙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것이 전부였다. 다음 주 유럽이 따랐습니다. EU 해양 프로젝트 K-ship 스탠더드 도입. 일본도 움직였습니다. 일본 국토부 한국식 선박 관리 시스템 벤치마킹. 중동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카타르 LNG 프로젝트였죠. 한국익 조선소의 발주 확정, 납기 신뢰도 최우선 고려. 호주가 따랐습니다. 캐나다도 움직였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드디어 이내 아니오메인트. 2025년 상반기 LNG선 발주 현황이었죠. 총 128척 발주. 그중 한국 수주 98척. 비율 76.6%. 금액으로는 700억 달러. 호리리스 하나로 줄은 스퍼트 풀리는 매년 원에 이었습니다. 이건 점유율이 아니라 지배였다. 제가 노트에 적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이 맑았습니다. 파란 하늘이었죠. 한국의 방식이 세계의 기준이 되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상훈 박사였습니다. 한국에서 온 전화였죠. 톰슨 씨 보고서 잘 봤습니다. 이 박사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알아야 돼 나는 밑에는. 저는 그저 진실을 썼을 뿐입니다. 그게 용기죠. 이 박사가 말했습니다. 히 가누서 나왔을다. 당신 덕분에 세계가 우리를 이해했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숫자가 증명했습니다. 저는 단지 전달했을 뿐입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였죠. 한 줄을 적었습니다. 관세는 벽이었다. 준비는 다리였다. 그리고 신뢰는 길이었다. 그리고 다시 적었습니다. 나는 20년 동안 가격을 보았다. 오늘 나는 가치를 본다. 이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얘기를 하고 있었죠. 모두 한국 얘기였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헤는네스. 세상이 바뀌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기준이 바뀌었다. 노트 마지막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그들은 벽을 세웠고 한국은 기준을 세웠다. 표준이 바뀌는 순간 역사는 조용히 방향을 틀었다. 승리는 소리 없이 찾아왔다. 이름은 K였다. 창밖 하늘에 새가 날아갔습니다. 자유롭게 날았죠. 저도 자유로웠습니다. 진실을 말했으니까요. 그날 이후 세계의 설계도 위에는 하나의 문장이 새겨졌다. 제가 마지막으로 적었습니다. K-ship standard. 6개월이 지났습니다. 2025년 9월이었습니다. 워싱턴의 밤이었죠. 저는 사무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미시시피강 위로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책상 위에 노트가 있었습니다. 지난 6개월의 기록이었죠.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를 봤습니다. 2025년 3월 14일 관세 폭탄의 날. 그날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오랜만에 시간에 있는 페이지로 넘겨낸 썼습니다. 오늘 날짜가 적혀 있었죠. 2025년 9월 20일. 6개월이었습니다. 짧았지만 길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한올맨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하모일라덴 맥키키차임처럼 비버시. 역사의 현장을 본 단 한 사람. 그리고 다시 적었습니다. 2025년 3월 한국은 선택지였다. 2025년 9월 한국은 유일한 답이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최신 데이터를 확인했죠. 글로벌 LNG선 수주 현황이었습니다. 숫자가 나타났습니다. 2025년 상반기 발주 128척, 한국 수주 98척, 76%. 2025년 하반기 발주 예정 87척,
한국 예상 수주 71척, 81.6% 비율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회사원은 압도적이었죠. 실밥 금액을 봤습니다. 상반기 700억 달러, 하반기 예상 550억 달러, 합계 1250억 달러, 한화로 180조 원이었습니다. 이건 점유율이 아니라 지배였다. 제가 이제 중얼거렸습니다. 발주처를 확인했습니다. 미국 루이지애나 52억 달러, 웨이니 카타르 에너지 115억 달러, 스리에드만, 호주 우드사이드 87억 달러, 흔해 해나다 쉘 63억 달러, 유럽 토탈 에너지 112억 달러, 모두 한국이었습니다. 예외가 없었죠. 시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제가 노트에 적었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로버트에게서 온 메일이 있었죠. 제목이 보였습니다. 루이지애나 프로젝트 진행 보고 러시 열었으면 스웨다 스인 시코나네민 사진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LNG선 1호선이었죠. 진수식 사진이었습니다. 거대한 배가 바다로 미끄러지고 있었습니다. 물보라가 튀었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었죠. 사진 아래 문장이 있었습니다. 일정대로입니다. 설신면 지연제로 톰슨 당신이 옳았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지연제로 그 세 글자가 모든 걸 증명했습니다. 다른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이상훈 박사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톰슨 씨 2호선도 순조롭습니다. 3호선 강자의 절단 시작했습니다. 4호선 선행 설계 완료했습니다. 모두 계획대로입니다. 히 가누서 나왔을다.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감사는 제가 해야 합니다. 당신들이 세계에 가르쳐 주었습니다. 준비가 무엇인지를 셰런이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핸드천어와심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맑은 밤이었죠. 강위로 선박이 지나갔습니다. 항적이 은빛으로 그어졌습니다. 저는 최종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아니나 6개월 전에 쓴 것이었죠. 제목을 봤습니다. 시간을 지배한 자 한국의 전략적 승리. 의 마지막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진짜 승리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준비해서 선택받는 것이다. 저는 그 문장이 맞았다고 확신했습니다. 은린 6개월이 증명했습니다. 새 파일을 열었습니다. 제목을 적었습니다. 기준을 바꾼 나라.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관세는 일시적이다. 하지만 기술은 영원하다. 정치는 선거를 이긴다. 기술은 시장을 이긴다. 한국은 단순히 배를 만든 게 아니었다. 시간을 설계했다. 손이 멈췄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문장을 생각했죠. 뭐라고 써야 할까요? 오리오발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강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았죠? 항상 흘렀습니다. 바다를 향해서 말이죠. 세상은 이제 준비된 자의 언어로 말한다. 제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줄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그 언어의 이름은 코레아였다.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클릭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조용했지만 웅장했습니다. 종소리처럼 들렸죠.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유리에 손을 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나는 배웠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관세는 일시적이지만 기술은 영원하다. 정치는 소음을 만들지만 산업은 결과로 말한다. 한국은 단순히 배를 만든 게 아니었다. 시간을 설계했다. 별빛이 강물에 반사됐습니다. 이 은빛 물결이 흘렀죠. 저는 그 물결을 따라 시선을 옮겼습니다. 물결 위로 한 줄이 떠올랐습니다. 영어로 적혀 있었죠. Victory has another name, preparation. 그리고 그 아래 한글이 떠올랐습니다. 대한민국. 저는 노트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하라는 웨이처럼 펜을 들었죠.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학교 turnia운 확신이 있었습니다. 해는 하늘선한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기다리지 않았다. 시간을 설계했다. 다음 줄에 또 적었습니다. 정치는 소멸했고 기술은 남았다. 그리고 마지막 줄을 적었습니다. 시장에선 감정이 통하지 않는다. 오직 준비만이 선택된다. 펜을 놨습니다. 노트를 투문에 덮었죠. 교시페치레디 20년이 흔들렸습니다. 6개월이 바꿨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가격을 보던 사람에서 가치를 보는 사람으로, 정치를 믿던 사람에서 준비를 믿는 사람으로, 소음을 듣던 사람에서 진실을 말하는 사람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메모장을 열었죠. 마지막 기록을 남겼습니다.
2025년 9월 20일. 오늘 나는 깨달았다. 한국은 배를 만든 게 아니라 세계의 기준을 만들었다. 그날 이후 나는 숫자를 볼 때마다 하나의 이름을 떠올렸다. 대한민국. 저장했습니다.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죠. 창밖 강물이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밤은 깊었지만 불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무실 불을 껐습니다. 나 문을 열었어. 나 문을 잠갔죠. 복도를 걸었습니다. 한세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순환하는 이 지붕에들 멋있게 올라갔습니다. 그놈의 건물 밖으로 나왔죠. 워싱턴의 밤 공기가 시원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가득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유난히 밝았죠. 준비한 자가 이긴다. 제가 그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30년을 준비했다.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하늘섬 진실을 말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들었습니다. 그새인 꿈을 꿨죠. 푸른 바다 위로 거대한 배가 떠 있었습니다. LNG 선이었습니다. 흰색 선체가 햇빛을 반사했죠. 배 옆구리에 글씨가 보였습니다. Made in Korea. 꿈에서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